안녕하십니까, 박정호입니다. 네, 이번 방송 현대로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하나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현대로템이 현재 주요 이동평균선을 모두 장악하면서 정규장에서 이렇게 양봉으로 올라온 상황이다라는 걸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,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중형주, 대형주 위주의 시장이 연출됐던 가운데 이 종목 역시나 덩치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중형주로서 움직임이 어느 정도 나온 하루였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런 가운데서 지금 장 마감 후에 약간 호재성, 이제 약간이 아니라 꽤 큰 호재성 기사가 나왔습니다. 보시면 이렇게 단독으로 이제 폴란드와 구조 플러스 알파 방산 수출 MOU, 사실 MOU가 계약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. MOU가 이제 협력에 대한 그런 서류를 막 교환하는 그 정도인 건데, 여기서 이제 체결이 사실상 계약 체결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호재성으로서 작용을 하고 시간 내에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기사 사실 지난달에도 있었습니다. 일단은 폴란드에 수출하면 당연히 좋고, 지금 방산에 대한 부분이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수혜를 보는 것도 맞습니다만, 일단은 지난달에도 있었던 기사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, 지난달에 이제 6월에 이제 기사가 나왔었고, 그에 따라서 이제 조회 공시가 들어갔고 이제 풍문에 대한 답변을 한 건데, 아직 확정 사항이 없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, 그 다음에 1개월 뒤에 재공시하면서 7월 7일날 현대로템이 3개월 내에 재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안입니다. 그리고 재미난 게 동일한 언론사입니다. 파이낸셜 뉴스, 그리고 지난번에 3조 플러스 알파였는데 지금은 9조 플러스 알파로 좀 바뀌어 있는 뭐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도 흥미로운 재미난 부분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, 하여튼 그렇다면 일단은 사실이면 좋겠지만, 어쨌든 사실이면 좋겠고 일단 주가는 반응을 하고 있는데, 내일 만약에 아침에 뒤늦게 접근을 하면 좀 물릴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, 보시면 일단 이날 일단은 시가가 떠서 찔끔 치고, 뭐 물론 다음날 더 가긴 했어요. 하지만 이날 이 하루만 보면은 결국 밀렸다라는 거죠. 물론 중간에 떠 있는 상태로 캔들이 나오긴 했지만 밀렸다라는 거, 그리고 이 캔들을 유지하면서 받아친 것은 일단 긍정적이다 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 있겠는데, 어쨌든 재공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하면서 뭐 무너진 흐름도 있었고 뭐 증시에 영향도 받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, 지금 다시 한번 그런 흐름이 결국엔 나올 것이다. 그래서 일단은 시가가 뜨겠죠. 내일 시간에서 지금 뭐 이 대형주가 5%가 이렇게 넘게 오른 상황인데,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, 그럼 시가가 뜰 테고,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은 덩치 큰 종목의 경우는 아무리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라고 해도, 물론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제외를 해야겠긴 하겠지만, 외국인과 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중형주, 대형주도 매도를 할 때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. 우리 주식시장에서, 물론 우리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주식시장에 다 뭐 포함되는 부분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, 너무 큰 자금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해당 종목에 어느 정도 사이즈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한 번에 팔면 팔수록 내 물량으로 인해서 주가가 밀려 내려간다는 거죠. 흔히 말해 뭐 슬리피지라고도 표현을 하는데,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벤트성으로 갑자기 주가가 펌프되면서 올라오면 이때다 싶어서 개인들이 달려들 때 던져버리면서 일단 던지고 나중에 다시 사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한 플레이를 한다라는 거죠. 그렇다면 다음날 지난번처럼 이렇게 올려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내일 음봉으로 밀릴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, 그리고 현재 보면 이런 식으로 뭐 하락 추세대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만, 여기를 이제 높여서 이제 끝날 경우엔 어쨌든 음봉이 떨어지는 양봉이 만들어지던 일단 이 하락 추세에 대한 부분은 해결을 하는 캔들이 나오는 거잖아요. 그런 이후에 여기서 잡아주고 재차 움직이는 게 뭐 베스트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, 실제 저게 이제 사실로 밝혀지면은 이 추가 음봉이 나오던 이제 내일 뭐 운 좋게 외국인 기관 매도가 좀 덜 나오면서, 아니면 오히려 매수를 하면서 양봉이 나왔을 경우에, 시가 뜬 상태에서 양봉이 나왔을 경우에 추가로 어차피 더 갈 공간은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
내일 무리하게 해당 내용을 보고선 사실 신선한 것도 아니고 해당 내용을 보고선 달려들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다. 그래서 조금 경계하면서 나는 그런 경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접근은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접근하는 건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도 저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또 추가로 이제 음, 차트를 좀 크게 보면은 추가로 크게 보면은 지금 여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기간이 이 고점 이후의 기간이 좀 짧은 감이 있어요. 물론 뭐 긴 거 아니냐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짧은 감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좀 매물로 좀 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것도 기본적으로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만약에 시가 이렇게 뜬다면 여기 매물들 걸리면서 이렇게 음봉 떨어질 가능성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시가가 뜨고 음봉이 출현할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 그 이후의 흐름을 보자. 그리고 만약에 음봉이 뜨고 이제 한 좀 몇십 분 이렇게 음봉이 뜨다가 이 시가를 돌파하면서 움직임이 나온다면 오히려 이제 버티다가 가는 거기 때문에 양봉을 출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 하지만 뭐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린 그런 리스크에 대한 부분 생각하면서의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. 그냥 가는구나 하고 접근했다가는 당하기 쉬운 상황이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런 이제 뭐 호재성 이슈에 따른 부분은 이렇게 빨리 기사 봤을 때 빨리 뭐 시간으로 이렇게 매수해서 이런 시세를 좀 챙기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지. 만약에 이거 이후에 이제 추가적인 흐름 이 부분으로 영향으로 인해서 시가가 뜨고 움직였을 때 다음날의 흐름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금 세부적인 접근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테크닉적인 부분들이 뭐 필요하다라고도 뭐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.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을 할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 가지 장주 시황 관련 코멘트, 속보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 올려드린 부분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주식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상 박정호였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